안녕하세요. 정혜진의 와이나 실리콘밸리입니다. 암벽 등반과 창업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암벽 등반가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클라이밍의 가장 큰 묘미는 한 번 성공하기 위해서 100번 실패하는 것이다. 세계 최초의 창업가이자 전문 암벽 등반인인 켈리 리노도의 이야기인데요. 켈리 리노도는 오늘날 5.6조 원 가치의 드론 배송 스타트업인 짚라인을 2014년 창업을 했어요. 근데 창업하면서 던진 질문이 이거였대요. 우리가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 했을 때 꽂힌 부분이 로지스틱스였어요. 근데 왜 물류는 2차원으로만 로지스틱스가 있을까? 3차원으로 있어서 상공을 활용하는 건 어떨까 하는 거예요. 거기다 두 번째 질문은 가장 크게 가치를 줄 수 있는 분야가 어디일까? 이 두 가지의 차가 난 겁니다. 사실 올 초만 해도 미국 내에 985개에 달하는 드론 관련 스타트업들이 있더라고요. 이 중에서 짚라인은 배송에 꽂혔어요. 리테일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대신 병원과 헬스케어 업체, 약국 이런 쪽과 파트너십을 구축합니다. 제때 바로 적절한 온도로 배송을 해야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의약품 배송에 나서요. 두 번째로 달랐던 점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미국 스타트업들이 미국에서 먼저 시장을 개척을 해요. 근데 아예 리노도는 어떤 식으로 시작을 했냐면 꼭 미국의 시장에서 시작을 할 필요가 없다. 다른 나라에서 한 다음에 우리가 성공 사례들을 눕혀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자. 그렇게 해서 처음 타깃으로 한 게 바로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시작해서 가나, 코트디아프아를 이렇게 확대를 가고 있는데요. 의약품이 필요한 사람이 저마다 짚라인의 충전 및 차고기지, 디스트리뷰션 센터라고 하는데 여기로부터 10마일 이내, 한 16km 정도거든요. 이 이내에 있겠다. 짚라인 3건을 구축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창업자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애리조나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리노도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주목을 받지 못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입학 원서를 씁니다. 근데 하버드에 내는 입학 원서를 이제 새벽쯤에 새벽 감성으로 막 3시간 만에 일필이지에서 냈대요. 그래서 당연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입학 통지서가 온 거예요. 그게 자신이 받은 최초의 충격이자 최초의 성취감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버드에 진학을 해요. 근데 이때 사업가로서 기질을 발휘한 게 있어요. 바로 그때까지만 해도 하버드에 클라이밍 워, 그 암벽 등반용 벽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친구들과 함께 모금을 해서 벽을 설치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버드 학생들이 쓰는 그런 벽을 만듭니다. 졸업을 하고서 이분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아까 힌트를 드렸다시피 클라이밍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문 등반인으로서 전 세계 산에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암벽 등반을 해요.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창업을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2012년에 장난감용 로봇 업체 로모티브를 차려요. 그래서 세카이어 캐피탈 같은 좋은 투자사로부터 투자도 받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자기기, 특히 로봇의 경우 가정에 침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키치한 존재로 한때 인기를 끌다가 사라지기 쉽다. 그렇지만 사업은 계속해서 투자를 받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걸 멈춰 세울 게 필요한데 그때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너무 쉬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창업을 했구나. 이것만으로는 지금 시장도 충분히 하지 않고 내가 한 평생을 바칠 만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때 로봇 전문가인 키넌 와이로백과 만나요. 이거 사실 좀 이 아이템 망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원점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가 과연 어떤 문제를 풀어야 고객이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가치가 지속성이 있을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다가 배송용 드론을 착안을 한 거죠. 배송용을 무엇을 배송용으로 할까를 고민하던 차에 탄자니아를 방문합니다. 근데 탄자니아는 사실 온도가 굉장히 높고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애써 받은 의약품도 사용하지 못한 채로 망가져 있거나 효과를 다하지 못하게 된 그런 창고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드론을 통해서 가장 신선한 상태로 45분 이내에 배송을 한다. 무조건. 바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재적소의 약을 보낸다. 80km 이내에 있는 곳에 배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관상 아름다움 이런 것들은 최소화했어요. 그런 다음에 배터리를 2배로 늘리고 이 배터리가 사실상 두뇌 역할을 가능하게 해서 모든 그 비행 정보들을 다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그 수집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안전한 배송 비율을 계속해서 늘린 거죠. 지금은 3,000개가 넘는 병원들을 커버하는 그런 드론 배송 스타트업이 됐어요. 사실 이 피벗이라는 게 너무 큰 결정이었어요. 이미 유수의 투자자가 들어와 있었고 이것을 모두를 더 설득해야 되는 문제고 직원들은 3분의 2 이상을 해고해야 됐다고 해요. 완전히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그렇지만 불편한 일이지만 불편한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알프레드 린 세콰이어 파트너와 이제 대화를 했던 순간을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로모티브는 더 이상 힘들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제 린 파트너가 너가 생각했던 끝이 이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 순간에 되게 무섭었다고 기억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불편한 대화 끝에 설득을 하고 세콰이어 캐피털의 린 파트너로부터 그럼 앞으로 짚라인까지 투자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때 동의하고 협력해줬던 린 파트너 같은 경우는 이 짚라인 투자 성공으로 마이더스 리스트에 올리기로도 했어요. 그래서 짚라인은 세콰이어 캐피털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또 양대 VC라고 할 수 있는 앤드리슨 호로위츠, A16Z로부터 또 투자를 받고요. 구글 벤처스, 스탠퍼드대 정말 유수의 기업들로부터 9억 달러,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받습니다. 팬데믹 또한 사실 큰 기회로 작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의약품이 정말 빠르게 필요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의약품에 관해서는 그런 상용화 절차 없이 허가를 한다. 이렇게 해서 뭐 유타, 아칸소,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활용 사례를 늘렸고요. 화이자 같은 기업들과 이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이걸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드론 배송 스타트업이지만 다른 곳에 비해서 정말 활용 사례가 높고 일단 빠르게 실천하고 고객들과의 그런 사례들로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이 창업자의 철학과 정말 맞아떨어지는 사업 모델로 간 거죠. 그래서 지난 4월에 시리즈 F 펀딩까지 했어요. 투자 생태계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을 때였고 AI 외에는 정말 투자 받기가 어려웠을 때인데도 그 기업 가치가 오히려 2년 전이었던 27억 달러에 비해서 55% 늘어난 42억 달러로 평가를 받습니다. 5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기업 가치가 오르고 누적 투자 금액도 높으면서 IPO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제공하면서도 얼마나 비용을 낮출 수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정말 많은 부분이 좌우될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짚라인 창업자의 이야기를 다뤄봤고요. 이어지는 영상들 알찬 영상이 많으니까 이어서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